공부는요, 저는 사실, 주변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막 시켜요. 그런데 이게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병원 다니는 애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 자기가 원해야 하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아이들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언제든지 아이들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만큼만 엄마가 도와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역 피라미드로 나는 조금씩 니네들은 많이 해라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어, 그래서 저희 아이 키울 때 저희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밥입니다. 저희 엄마한테, 저희 아빠한테 배운 대로 따뜻한 밥을 우리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행이에요. 저희 아무런 제약도 없이 여행을 하는 아주 릴릭스하는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이고요. 여긴 영어 책이만 나와 있지만 전 한국 책 정말 많이 읽혔던 것 같아요. 책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10년은 저녁 먹고 아이들하고 책 들고 앉아서 거의 잠잘 때까지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걸 누군가가 나한테 이걸 10년을 하면 효과가 있어. 이렇게 했으면 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 어쩌다 10년이 됐고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이 밥하고 책은 되게 1등 공신입니다. 저희는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다 밥을 먹었어요. 사실 우리 아이가 학교 그만둔다고 할 때도 저는 밥 먹자는 소리부터 했거든요. 뒤에 나오는데요. 결국 우리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죠. 책은 저는 몰랐는데 입시는 국영수더라고요. 근데 국어의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국어가 정말 어려워지면 질수록 우리 아이들한테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계산에 없었던 건데 그런 것을 받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애가 이제 노는 시간을 뺏어면서 공부를 안 했어요. 놀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꽤 괜찮은 엄마 아니에요? 되게 잘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의 딱 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전화 받기 전까지요. 뒤에 마기 할머님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집 아이 ADHD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리 아이가 책 읽을 땐 조용한데요? 그림같이 앉아서 보잖아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그것도 안 하니까 제가 전화했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애가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대요. 아니, 2학년 때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고? 저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책을 잘 읽는 선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이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 아이가 누굴까? 내가 아는 아이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 완전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ADHD가 되게 유행이라 신문지상에 ADHD가 되게 많이 나와서 저도 ADHD를 알고 있었는데, 어, ADHD라는 말은 우리한테 기회로 다가왔고요. 저는 우리 아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요. 호기심 전국이었어요. 지루한 순간을 견딜 수 없었고요. 에너지가 많아서 늘 달리고 싶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아이는 자기가 대장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자기주도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되게 많이 미안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선생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제가 아이 막 신발 시킬 때, 아이 인사시킬 때 막 이런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본 어린이집 선생님이 원장님이신 거죠. 선생님이자 원장님이신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애를 가르치려고 하면 10대만 돼도 엄마 말에 귀를 닫더라고요. 저희 애가 그래요. 이렇게 귀중한 말을 하는데 저는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는데 케이스마다 다를 텐데 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때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엄마가 아니라 도덕 선생님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 모든 걸 멈췄어요. 지적질, 잔소리, 걱정, 불안을 멈춰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멈췄다. 이거는 힘든 것 같아요. 마음을 먹었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걸 해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이제 급하고 시간이 없고, 또 많은 일이 있을 때 사람은 이성을 좀 잃잖아요. 좀 감정적인 인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소리를 질렀죠. 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했는데, 큰아이가 저를 딱 째려보듯이 쳐다봐요. 도대체 또 왜 그래?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전 너무 놀래서 딱 쓰면서, 아, 이거 내가 우리 아이하고 관계를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보고, 아들 사랑해? 그랬어요. 물론 약간의 그 화난 톤이 들어있었을 텐데도 아들은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거 뭐지? 아이의 예측을 벗어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지? 저도 이제 또 느껴서 화가 날 때마다 아이를 야단치고 싶을 때마다 그 마음을 누르고 아들 사랑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어, 이게 좋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거의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만족하게 하면서 아이와 관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왔을까요? 사춘기요. 사춘기는 또 다른 관문이었어요, 저한테. 진짜 혈관이 톡톡 터질 것 같은 아픔으로 다가왔는데요. 안에서 혈관이 막 톡톡톡 터져요. 정말 그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무슨 일이 막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진짜 엄마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좀, 공감이 되시죠?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모이셨잖아요. 코치님이시고 어머니, 아버님이신 분들. 아빠가 혼냈다고 가출이요. 집 나가고요. 또 가슴이 답답하고 또 집 나가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게임에 빠져서 어떤 애도 뭐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날 또 설득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사춘기 이제 이게 하는데 그중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준 거는 이건 공부하고도 연관되고 되게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이거 빨간 글씨로 썼는데 이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팟이 이제 그때는 있었던 세대인데 우리 아이가 아이팟을 학교에 가져갔고 친구가 갖고 놀다 선생님한테 뺏겼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제 그걸 보관을 잘못해서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주신다고 했나 봐요. 근데 안 사주니까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엄마, 나 선생님이 사준다는데 안 사줬으니까 빨리 전화 좀 주세요. 제가 아이팟 사달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 뭐,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왜 근데 선생님이 사줘야 돼? 엄마가 사줄게. 이랬더니 아이가 너무 당당하게 그럼 최신 버전으로 새 것으로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럴 수 없어. 네가 갖고 있던 그 버전으로 중고로 사줄 거야. 라고 말을 했죠, 제가. 왠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버럭해요, 저한테. 어머, 이게 뭐지? 이런 순간 아이는 벌떡 일어났고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가 나 공부 안 해. 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근데 너무 놀라갖고 있는데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잠그더라고요. 이렇게 쫓아갔죠, 이제. 너무 어떻게 이렇게 버릇없을 수가. 뭐 공부가 뭐길래 막 이러면서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아이가 글쎄 뭔가 드르륵 드르륵 뭘 해요. 침대를 끌어다가 문을 잠근 거죠. 문을 이제 내가 들어올까 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키운 애 맞나요?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 발로 문을 차고 싶거나 망치로 문고리를 뚫고 싶었지만 그때 생각한 게 딱 있는 게 그 전에 갑자기 그 발에 깁스한 엄마도 있고요. 또, 문고리가 없는 집도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야지라고. 그 앞에서 바르르 떨면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공부는 네 거야. 네가 공부를 안 하던 말던 나하고 상관없어. 사실 그 다음날이 시험 시작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말을 멋있게 하면서도 떨렸죠.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불안했고 또 답답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방으로 들어갔고
이불킥을 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자고 일어났다가 작은 아이가 있길래 밥 차려주고 다 챙겨놓고 산책, 운동 갔다 올게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남동생을 만났고 남동생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집에서. 아이가 엄마 그래 왜? 그랬더니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 불안한 마음이, 그 걱정되는 마음이, 그 떨리는 마음이 싹 누그러지긴 했어요. 그래서 한 10시쯤 됐길래 그래 그럼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일찍 자라 이러고 저는 이제 얼른 남동생 보내고 집으로 막 들었어요. 솔직히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기대감일까요?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상상을 하면서 제가 들어왔는데 아이는 엄마 말을 참 잘 듣고 자고 있어서 무지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팟 사건은 이 아이에게 굉장한 큰 교훈을 줬어요. 저에게도. 이 아이팟을, 이 아이는 이 아이팟 사건으로 인해서 공부는 내 것이라는 자리매김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제가 이제 좀 너무 잘해서 칭찬을 해주면서 뭘 사주겠다 그래도 엄마 왜요? 공부는 내가 건데 나를 위해서 한 건데 엄마가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떨렸지만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친정아빠의 한마디인데요. 제가 이렇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친정아빠의 한마디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엄마한테 야단 맞고 발대답을 하다가 엄청 혼났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제 등을 이제 쫓아 들어오셨어, 방으로. 방으로 쫓아 들어오셔서 내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안다, 알아. 네가 사춘기라 그래.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세상 모두가 나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뭐랄까 지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빠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고 말해 줄까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죠? 그냥 공부가 별거니 알아서 해. 네가 원하는 거 해. 프로그램 뭐 그래 엄마가 야 의무 기간만 끝나면 엄마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게 막 이랬거든요. 근데 큰애가 그래요. 엄마 애들은 뭔가 하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뭐지? 그래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봐서 애가 원하는 걸 시켜줬고요. 둘째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쯤 엄마 내가 영어 잘하는데 외국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외국 갔습니다 얘. 이러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자기 걸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잘 하나 보다. 이제 저는 걱정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서울대 갔을까요? 또 있습니다, 가문이. 네. 자, 맞습니다. 입시요. 정말 아이들에게 제일 큰 거고, 저한테도 되게 큰 거였는데, 예, 어,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됐다. 자, 이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큰 도전이었어, 이거는. 입시는. 뭐, 삼수기까지는 많이 들었는데, 입시는 잘 모르겠어. 입시는 자기가 하는 거지. 대학은 자기가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하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할 때마다, 아이들이 괴로워할 때마다 엄마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엄마하고는 탯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이들이 힘들면 같이 아프고 아이들이 즐거우면 또 같이 즐겁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 옆에 엄마들을 봐도 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고2 때 우리 아이가 내신 스트레스로 힘들어 했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낙천적인 아이거든요. 근데 항상 시험을 못 봐도 웃고 들어온 아이고 나는 언제나 우리 아이가 울고 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깨가 축 처져서 와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혼났나 이랬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 죽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솔직히 아이가 이걸 따라줄까 싶었지만 그럼 엄마랑 그냥 오늘은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랬더니 아이가 따라 나가겠대요. 고2 남자아이가 따라 나오겠답니다. 그래서 고마웠어요. 그것만 해도. 그래서 아이하고 산책을 쭉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쭉, 뭐,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동네를 돌다가 스타벅스에서 카라멜 마끼아또를 제가 사줬어요. 우리 아디가 처음 먹는 카라멜 마끼아또, 그때만 해도. 이제 그랬는데, 그걸 먹고 이제 오다가 성당을 지나면서 이제 저희 지나가요.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아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공부는 왜 하는데? 그랬더니 좋은 대학 가고 싶대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 엄마, 나 좀 멋지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잘 사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꼭 네가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것만이 아니야. 너는 장점이 참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공부를 해서 죽고 싶다면 네가 그 공부를 해야 될까? 엄마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엄마는 네가 잘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몇 마디 하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 아이는 주섬주섬 가방을 쌉니다. 그래서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독서실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독서실에 간다는 그 아이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또 그 아이가 원하는 거라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그냥 그래, 그럼 나갔다 와. 그럼 내가 또 공부 안 되면 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이랬어요. 근데 아이는 안 오고 저녁에 늦게 공부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좀 힘들고 버겁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주 맛있는 거 먹고 달달한 거 먹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벅스의 그 아이스크림과 뭐 이런 것을 가끔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아이는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대학 하는데 여기에 너무 압도적으로 막 괴로운가 봐요. 막 자기 마음을 누른대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답답하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아이가 아프구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묻더라고요. 대학을 도대체 왜 가야 되나요? 애들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자꾸 간다는데 대학을 가려고 저런 이상한 짓들을 막 하고 있는데 저는 뭘 해야 되나요? 막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아이에게 말했죠. 대학을 안 가도 돼. 내 앞에 놓인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또 알아듣는 것처럼 하고 공부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2학년 얘도 2학기 때 학교를 그만 다니겠답니다. 2학년 2학기 기말 시험을 보는데 제가 데리러 갔어요. 첫날 기말 시험을 보고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제가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차를 딱 타자마자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 딱 이제 좀 쌓인 내공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 알았어. 근데 엄마 배고픈데 밥 먹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근데 언제 그만둘 건데? 당장 내일이요. 내일부터 학교를 안 가겠대요. 근데 이 아이는 하겠다고만 하는 애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면 응 알았어. 그리고 책상 밑에 숨어서 하고 뭐 응 알았어.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건 항상 다 해왔던 아이라 큰애는 말려도 이 아이는 못 말리는데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일단 밥 먹기로 했어요. 저는 그날 메뉴는 제가 정했습니다. 나 콩나물국밥 먹을래. 걔가 너무 뜻밖이었는지 네 그리고 따라왔어요. 그다음에 저는 돼지국밥을 먹었어요. 이 밥을 먹는 내내 저희는 공부와 학교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니? 맛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네, 어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이 밥을 다 먹었어? 네, 밥이 들어가던 저 바닥 보이게 먹었어요. 제가 밥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이 아이에게 이제 밥을 다 먹고 차를 타면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근데 너 학교 그만두고 뭐 할 거니? 몰라요.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부터 생각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 독일 가는 거 어때? 너 독일어 잘하는데? 제가 또 말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또 받더라고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독일은 네가 자립할 수 있어. 넌 가서 돈 벌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곳이야. 자립이라는 소리 또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다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제가. 근데 너 당장 내일부터 학교 안 가면 도피자야. 아이들은 너를 도망쳤다고 생각할 거야. 시험을 못 봐서. 괜찮아? 그건 싫어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대화하고 있었죠. 자,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하고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밥이라는 먹는 동안에 서로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감정을 내려놓고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저는 싫어하는데 제가 한마디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했어요. 그럼 네가 지금 한 걸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짓고 학교를 그만두면 어때? 그랬더니 좋아요. 아이는 좋아요. 그랬고 자, 집에 다 왔고 저는 아이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어. 엄마 차 대고 갈게. 아이가 문을 닫는 그 순간부터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 일이 언제 끝나나, 왜 이러나, 애들이니까 그러죠. 네. 자, 이제 아이는 멋지게 학교를 그만둘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19년, 18년간 키우면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멋지게 학교를 그만두려고. 근데 그때 제보고 이제 독일 가는 걸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봤는데 독일은요, 수능 성적표가 있으면 바로 학교에 대학을 들어갈 수 있대요. 수능 성적표가 없으면 뭐 칼리지인가 뭘 거쳐서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해줬더니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그만뒀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아이는 그만두지 않았고 그때 시험을 아마 제일 잘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까지 생각해 보더니 수능까지 보고 독일 가겠다고 해서 이제 독일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으려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는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앞에, 공부, 아날로그 공부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하셨을 텐데, 제가 지금 아이하고 감정으로,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했죠. 제가 아이들의 훌륭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우리 큰애, 둘째, 초중고를 보내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은 공부는 마음이 좀 안정이 돼야 하더라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면 어디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아이는 내가 뭐 도와줄까라고 하면은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 좀 치워주세요 하는 말도 있어요. 심하게. 어떤 애는 또 뭐 저하고 이제 엄마가 데려왔는데 계속 엄마 아빠 흉만보다 끝날 때가 좀 있어요. 저는 1번으로 엄마 아빠의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먼저 관계 정립. 그리고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되게 큰 거라, 가족이 엄청나게 큰 거라, 가족 간의 평화, 아이 마음의 평화, 이런 걸 이제 먼저 찾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제 아이들에게 보면 공부는 공부보다 더 어려웠던 게 아이들의 이런 위기, 아이들의 감정의 절정에 달했을 때 아이들과 나누는 것, 이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집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